그래서 갑자기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다른 거 모르겠어. 그만하고 자, 238페이지 탈락입니다. 동물 탈락. 오늘 논문 좀 빨리 끝날 거라서요. 그 문제를 좀 뽑아놨는데 나중에 시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몇 개는 같이 좀 풀이를 해봅시다. 단어 파트가 복습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의문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틀린 학생 잘 없어요. 특히나 이제 모고나 수능에서 잘 안 틀려 의문은. 근데 이제 내신에서 진짜 좀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개념을 좀 잘 외워놔야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되고. 근데 단어는 이게 막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서 오늘 단어 파트 문제를 같이 한번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일단 탈락은요. 일단 A 어떤 A라는 의문이 있어. 그리고 B라는 의문이 있어. 두 개의 의문이 만났을 때 둘 중에 한 개만 남아야 탈락입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축약을 보고 탈락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축약은 어떤 A라는 의문이 B라는 의문이랑 만나면 전혀 다른 C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센 소리 대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억이라는 의문이랑 히읗이라는 의문이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피읍으로 발음이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건 A라는 의문이랑 B라는 의문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의문이 되는 거거든. 다른. 자, 그런데 A라는 의문이랑 B라는 의문이 만나서 하나만 남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탈락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의문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죠. 탈락에.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음군 단순화.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겹받침이다. 그렇죠? 겹받침. 이제 좀 오래된 교재나 아니면 이제 좀 오래된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보면은 겹받침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것도 사실은 오래된 교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앞소리가 나는 겹받침, 뒷소리가 나는 겹받침 해서 우리말에 원래는 겹받침이 있으면 앞에 있는 자음이 소리가 나야 돼. 그런데 그 이외에 뒷소리로 나는 자음이 있어. 뒷소리가 발음이 되는 겹받침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가르쳐줘. 근데 얘네들을 가르쳐주고 나서 근데 원래 앞소리가 나야 되는데 뒷소리가 나는 예외가 더 있어 라고 하면서 예외를 또 가르쳐준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은 예외가 두 개가 돼버려요. 생각하기가 좀 복잡해. 자, 그래서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들 있죠. 그 받침들 있죠. 그 받침들에 대한 그 단어들을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얘가 앞자음으로 발음되는지 뒷자음으로 발음되는지를 내가 분류해서 외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받침 보면서 각각의 단어 예시를 떠올려 보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예시를 떠올려 볼 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어. 우리는 한 번에 한 개의 입으로 두 개의 자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입이 한 개고 혀가 한 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발음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거야. 기억으로 발음되거나 그 다음에 시옷으로 발음되거나. 자, 그러면 기억으로 발음되면 어떻게 되는데? 넛 이렇게 될 거야. 얘로 발음되면 어떻게 돼? 넛 이렇게 돼야 돼. 넛은 혀가 발음이 될 때 마지막에 앞니 쪽에 붙어 있어야지 넛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는 뭐야? 뒤에 목구멍 쪽이 막혀야 돼. 넛 이렇게. 자, 그래서 둘 중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데? 넛으로 발음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헷갈리면 해보면 돼. 넛으로 발음하는지 넛으로 발음하는지. 앉는다도 마찬가지야. 앉다라고 발음해, 앉다라고 발음해. 를 우리가 다 생각해보면 된단 말이야. 끓는도 마찬가지야. 끈으로 발음하는지. 그 다음에
히읗만 발음된다면 아마 끝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발음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 실제로 발음해보면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겹받침과 관련해서는 요 겹받침에 해당하는 그냥 단어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떠올리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떠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앞, 뒤 봐가지고 앞자음의 소리가 나는지 뒷자음의 소리가 나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나아요. 자, 근데 내가 이거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이 겹받침 중에서 본인이 알아서 다 그냥 단어 만들어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리을시옷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없죠. 리을피읍도 잘 없고. 자, 그래서 얘는 외골, 얘는 읍다 라고 발음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리을 기억이랑 그 다음에 리을 비읍 얘네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은요 항상 예시를 무엇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걸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리을 받침이냐 기억 받침이냐 얘를 달로 발음해 닭으로 발음해 닭으로 발음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예시를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이 예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칙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본 발음이야. 그럼 리을 기억의 기본 발음은 뭔데? 기억이 기본 발음이겠지. 자, 그래서 얘는 닭으로 발음해야 돼. 맞죠?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있을 거야.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은 겹받침 중에서 유일하게 예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의 원칙 발음은 기억이야. 그런데 원칙 발음이 기억이면 예외는 뭐겠어? 리을 발음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책을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원칙대로 리을 기억의 원칙은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 받침으로 책을 읽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책을 읽고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읽다인데 얘는 읽고가 돼. 무엇의 차이? 리을 기억 받침 뒤에 그러니까 이제 어간이겠죠. 어간, 어미니까 어간 리을 기억 받침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때는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의 예외는 요겁니다. 책을 읽다, 읽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요 예외가 또 두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시부터 생각해보면 얘는 8 요걸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해야 돼. 이거 여덜 리을 비읍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 좀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여덜 이러면서 리을 비읍을 다 발음하려고 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사실은 다 발음할 필요가 없어. 탈락이기 때문에. 자, 그럼 리을로 발음하면 여덜이 될 거야. 비읍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 여덕이 될 거야. 그러면 여덜로 우린 발음한단 말이야. 맞죠? 덕이라고 안 해. 자, 그래서 얘의 원칙 발음은 얘 여덜이야. 이거 원칙이야, 원칙. 자, 그러면 이 원칙 발음 안에서 리을 비읍은 항상 리을이 원칙이야, 리을이.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널 예외가 있습니다. 얘는 넓다야, 넓다. 그냥 원칙 발음 그대로 넓다야. 넓다라고 안 하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넓쭉, 넓적, 넓둥글다 요렇게 세 개가 만날 때만 뭐가 된다? 요 널이 넉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넓쭉, 넓적, 넓둥은 넉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밥 예외가 있죠.
얘는요 그냥 밥입니다. 이 밥은 그냥 밥이야. 발이 아닙니다. 자, 밥은 그냥 밥이야. 그래서 이러면 밥다가 되는 거죠. 똑같아. 밥고, 밥지, 밥다. 자, 그래서 겹받침의 예외는 두 개입니다. 리을 기역 예외, 리을 비읍 예외. 누가 앞받침으로 발음되는지, 누가 뒷받침으로 발음되는지는 그냥 이제 원칙이 되는 예시들을 떠올리고 걔네들 그냥 끼워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얘네들 중에 좀 헷갈리는 애들 있으니까 리을 시옷이랑 그 다음에 리을 피읍 이 정도는 단어 떠올리면서 이제 발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얘 을다 아닙니다. 읍다입니다. 읍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예외까지 겹받침 끝났어. 예외는 하나만 생각하세요. 리을 기역이랑 리을 비읍. 알겠죠? 자, 다음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자음분 단수나 관련해가지고 음절 끝소리 규칙 있었죠? 형파열마. 자, 그 다음에 자음분 단수나.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건 얘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떤 단어가 있어. 그리고 얘는 밑에 받침을 가지고 있어. 어떤 받침인지 몰라. 자, 그런데 이 받침의 종류가요. 예를 들어서 기역, 디귿, 비읍 받침 종류이거나 또는 겹받침이거나. 그러니까 여기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변동된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발음을 말합니다. 여기 발음이죠, 발음. 자, 그 다음에 겹받침이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변동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음가대로 발음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겹받침을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발음이 닭이란 말이야. 닭이라고 발음되는 순간 의문은 하나 탈락하게 돼. 자, 디귿, 아, 리을, 기역 있을 때 닭이라고 발음하면 리을은 발음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탈락해.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를 붙이게 되면은 변동이 일어나고 나서 연음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리을 기역이 뭘로 바뀌고 기역으로 바뀌고 나서 연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하면 다, 가, 패가 될 거야. 맞죠? 기억나죠? 1학년 때 했던 거. 자, 그런데 닭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변동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냥 제 음가대로 변동이 안 생기는 거야. 변동이 안 생기는데 우리는 한 번에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음을 두 개로 나눠서 한 개는 뒤에, 한 개는 앞에서 발음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발음이 달기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장분 단수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왔을 때 어떻게 이제 발음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예외가 하나 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외는 시옷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없어서 이 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값을
지금 어서 어미조 을 목적격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 어미, 얘 조사 둘 다 형식 형태소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거든요. 자, 그래서 비읍과 시옷 둘 다 제음가대로 발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읍은 앞에 있고 시옷은 뒤로 넘어가서 연음이 돼야 돼. 자, 그런데 얘는 시옷은 연음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된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서가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값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개가 있을 때 시옷이 연음되게 되면 시옷은 된 소리로 바뀝니다. 쌍시옷으로 바뀌어요. 자, 그것까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장문, 단수, 낙형, 빠침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개념만 생각하면 됩니다. 발음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음절 끝소리와 마찬가지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자, 다음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은요, 여러분들 용언에서 일어납니다. 용언에서. 자, 용언의 활용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용언의 활용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단어 파트 하면서 용언의 활용에서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들을 배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이야기를 할 때 불규칙 활용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 또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들, 이런 애들을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규칙은 뭔데? 일반적인 문법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서 예외가 없는 아이들,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규칙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언의 활용 중에서 얘네들은 규칙에 해당합니다. 으로 끝나는 어간이 있어요. 어간의 끝소리가 으로 끝나요. 거기 뒤에 아, 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으는 어미 앞에서 탈락합니다. 자, 그래서 뜨다, 쓰다, 따르다 여기에 아어 붙이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으가 탈락되고 떠서, 써서,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으 소리가 탈락하는 거 으 탈락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어미의 첫 모음 으는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어간 끝 자음 리을 뒤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다가 있어요. 기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뭐면이라고 붙이는데 뭐뭐면은 사실은 뭐냐면 음연이거든. 음연. 음연. 자, 근데 음연인데 여기에 지금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음연에서 으가 탈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이 붙죠. 자, 그래서 이제 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라 살면. 자, 리을 뒤에 면이랑 음연이 붙으면 마찬가지로 으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반대는 뭐가 있을까? 그럼 아닌 건 먹다가 있어. 거기에 음연 붙이면 어떻게 돼? 먹으면 좋겠다. 음연이 되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음연인데 이로 모음으로 끝나는 음연.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뒤에 나오는 음연 같은 경우에는 으가 탈락한다. 또 이제 으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 아어 탈락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음 탈락, 동일 모음 탈락 또는 동음 탈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뭐뭐서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부 아서 아니면 어서야. 그렇죠? 자, 그래서 가다 뒤에 아서가 붙으면 우리가 가서가 되죠. 서다 뒤에 어서가 붙으면 서서가 되죠. 자, 그래서 나 어디에 가서 화장실 앞에 서서 이러면 뭐야? 이거는 어서 아서입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서라는 어미는 우리말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어가 연달아 나올 때는 탈락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아어 탈락이죠. 자, 그래서 여기 끝입니다. 자, 다음 자음 탈락으로 넘어오면 자음 탈락에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자,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 끝에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몇몇 어미는요, 사실 종류가 여러 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니은,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읍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읍. 여기에서 보통 탈락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놀다 뒤에 느냐가 붙으면 노느냐가 되는 거야. 알다가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니를 붙이면 어떻게 돼? 아니가 됩니다. 야,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되죠. 자, 알다에 니가 붙으면 아니, 리을이 탈락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사실은 시옷, 그 다음에 등등등 몇 개가 있는데 얘는 전부 뭐냐면 높이법 관련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옷은요, 야, 그거 아니를 높이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아시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아시니 할 때 이 시옷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몇몇 어미가 그 높이법과 관련되어 있는 어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읍도 마찬가지야. 놀다에 읍시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높시다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으오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제 하우체잖아. 놀 플러스 으오 어떻게 돼? 노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높이법과 관련돼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리을이 이제 탈락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요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리을 뒤에 니은이 붙어서 오는 경우에는요, 어간 뒤에 어미 니은으로 시작하면 얘네들은 예외 없이 리을이 다 탈락합니다. 알겠죠? 알다, 살다, 놀다, 뭐 이런 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의 예식을 하나 더 이제 좀 보자면 요거 합성어와 파생어에서의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리을이 니은, 시옷, 디귿, 즈은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랍니다. 자, 우리가 솔, 나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소나무가 되죠. 달 합쳐져서 다다리. 그 다음에 말과 소가 합쳐져서 마소. 그 다음에 바늘 플러스 질이 합쳐져서 바느질이 됩니다. 파생어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딸 플러스 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님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얘가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똑같이 리을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애는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데 어떤 애는 탈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세기에 이루어진 현상, 그러니까 중세국어에 흔적이 남아있는 옛날부터 쓰던 말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많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말들 같은 경우에는 리을 탈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딸 플러스 님 하면 따님이야. 근데 달 플러스 님 하면 어떻게 돼? 달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음의 변동 현상 살펴보면 얘는 탈락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리을 뒤에 니은이 왔으니까 어떻게 발음되겠어? 유마가 적용돼서 달림이라고 발음되겠지. 얘는 달림이고 얘는 따님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합성어와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만 더 좀 더 아니다. 요거까지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히읗 탈락 있습니다. 자,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감 끝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형식 형태소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히읗 같은 경우에 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히읗 발음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그냥 따로 한 페이지가 있다고 했어요. 왜? 히읗은요, 어떨 때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탈락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거센 소리가 일어나고 그냥 음운 변동의 모든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히읗은 여기에서는 뭘로 지금 쓰이고 있다? 탈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타, 거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이라고 붙으면 얘는 아는이 됩니다. 이거 안는 아니죠. 이거 아는입니다. 아는. 오타요, 오타. 아는이 되죠. 아는.
자, 그 다음에 노은 같은 경우에도 히읗이 발음되지 않습니다.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데, 자, 여기 어간의 끝소리고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노흔이 돼야 된단 말이야. 노흔. 연음이 돼야 되는데 연음이 안 되고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노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읗이 이제 받침 소리에서 발음이 되지 않는 거. 요건 사실은 여러분들 찾기는 쉬워요. 근데 얘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방금 아까 봤던 모음 탈락, 자음 탈락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요. 히읗 탈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표기에 반영되는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탈락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표기에 반영이 되느냐, 표기에 반영이 안 되느냐, 요거를 따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으 탈락 표기에 반영됩니다. 아우 탈락 표기에 반영돼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 마찬가지로 우리가 쓸 때도 리을을 빼고 쓰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표기에 반영 안 되는 탈락은 뭐밖에 없어? 히읗 탈락밖에 없어. 얘는 표기에 반영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사이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사이소리 현상은 사실은 뒤에 나오는 첨가랑 같이 봐야 되는데, 첨가 보기 전에 사이소리 현상 먼저 보고 첨가를 보도록 할게요. 사이소리 현상은 이제 우리가 음운 변동의 첨가 파트에서도 많이 하지만, 맞춤법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소리 현상은 사실은 내신에서 문제 내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수능이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소리가 만들어지는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요. 여기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요. 여기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준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 사이소리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환경 자체를 마치 무슨 알고리즘 이렇게 짜듯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아니요로. 자, 그래서 사이소리 환경이 일단 첫 번째 조건 뭐가 필요할까요? 두 말이 합성어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어근중 자, 합성어니까 당연히 어근이 몇 개야? 여러 개야. 어근이 하나가 아니죠. 자, 합성어인데 여러 개의 어근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합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긴 해. 아닌 경우는 예외야. 자, 그래서 어근 중에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가 됐다. 그러면 뭐야?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또는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또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이런 식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만 안 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는 사이소리.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이소리는 사이시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환경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하는 거야. 사이시옷.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어근 중에 하나가 이상이 고유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앞말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사이시옷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세 개로 동등하게 나뉘는 거야. 이건 이제 종류가 나뉘는 거야. 종류가. 자, 일단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세 번째는 그러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가 일어나는가?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가 일어나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그러면 뭐야? 사이시옷을 붙입니다. 초와 불이 만나서 촛불 이러면서 뒤에 불을 뿔로 발음해. 그러면 앞에 사이시옷을 붙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해당 안 해. 근데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야? 니은 첨가에 해당하죠.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앞말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과 앞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 근데 개념적으로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예시를 살펴보면 3번의 예시는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일어나는 거. 초와 불이 만났어. 얘는 발음할 때 촛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시오 붙이면 촛불 이렇게도 발음이 되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얘가 원칙 발음이고 얘가 허용 발음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우리는 쓸 때 어떻게 쓴다? 사이시옷을 넣어서 촛불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요, 이라는 소리랑 몸이라는 소리랑 만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잇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잇 플러스 몸으로 사이시옷을 붙여준다고. 근데 얘는 사이시옷을 붙이는 조항에 대한 예시인 거야. 그러면 얘를 음운 변동의 결과로서 얘기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순서가 다른 거야. 얘는 소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표기가 된 거거든. 그런데 이 표기를 보고 발음을 하는 거라고 따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표기를 먼저 보면은 얘가 시옷이 뭘로 변해? 디귿.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이 뒤에 나오는 미음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잇몸이 된다 라고 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먼저인데? 뭐가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소리를 먼저 보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야. 글자를 먼저 보면 뭐야? 비음화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이해되죠?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나무라는 소리랑 잎이라는 소리가 만났어. 우리가 발음을 나, 문, 닙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디 소리가 덧난 거냐? 여기 니은이랑 여기 니은. 원래는 비어있는 자리, 초성 이응도 비어있는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니은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표기를 먼저 보자면 어떻게 되겠어? 자, 보세요. 일단은 나무 플러스 잎이었을 거야. 소리로만 따지면. 맞죠? 봐봐!
나무 플러스 입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조금 뒤에 있다가 이제 니은첨가와 관련되어 있는 걸 배우겠지만, 자, 니은첨가의 환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앞말이 일단 받침이 있어야 돼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 또는 야여요유. 그러니까 이 또는 반몽 이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받침이 있고 여기에 첫 소리가 이 또는 반몽 이인 경우에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잎이 어떻게 변해? 입이 어떻게 변해? 닙으로 변해. 자, 그러고 나서 닙으로 변했더니 비음화에 의해서 나뭇도 어떻게 변해? 나문으로 변해. 자, 그래서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니은 첨가와 관련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4번, 5번이. 그렇죠? 3번은 그냥 이제 사이시옷이 만들어지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끝났어. 다음. 뭐야? 아, 미안합니다. 241페이지에 사이소리 있었네요. 여기 아직 첨가가 먼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첨가 그 뒷페이지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요거 지금 241페이지. 자, 그래서 니은 첨가 일단은 다시 보자면, 자, 첨가 현상은요, A라는 의문이랑 B라는 의문이 만났을 때 A와 B 사이에 의문이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첨가죠. 첨가. 자, 그래서 요 니은 첨가 현상 살펴보면 얘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서 일어난다?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에 경계가 지어질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죠? 꽃잎, 골열, 그 다음에 신여성, 능력이 이런 것들 전부 형태소의 경계죠. 자, 이럴 때 자 보세요. 일단은 앞말이 뭘로 끝나야 돼? 자음으로 끝나야 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뭐로 시작해야 돼? 이 또는 야여요요. 이 또는 야여요요라고 하는 건 야여요요는 그냥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 또는 야여요요로 시작하는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니 또는 냐녀요유가 되겠죠. 니 또는 냐녀요유. 그래서 꽃잎, 그 다음에 교육열, 그 다음에 신여성, 능욕이, 상일, 맨잎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니은 첨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시옷 현상 그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이건 그냥 니은 첨가인데 왜 나누는데 사이소리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일어나? 합성어에서만 일어나. 그런데 여기서는 뭐도 일어나? 파생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어가 뭔데? 요거 맨잎 파생어죠. 신여성도 파생어입니다. 얘 좀 특이하죠. 한자 플러스 한자거든. 근데 얘는 마치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라 가지고 얘는 접사로 봅니다. 그래서 접사 플러스 이제 어근이라서 얘는 파생어야, 파생어. 알죠? 자, 그래서 신여성, 맨님 이런 애들은 파생어인데도 이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이죠.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현상이 있습니다. 자, 반모음 첨가 현상은요, 발음 환경에서만 일어납니다. 실제로 표기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피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의적이라고 합니다. 수의적. 지 맘대로 일어난다고. 자, 그러니까 피어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어서는요, 이게 좀 웃긴 게 얘를 어떻게도 발음이 가능한데 표서로도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연결해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반모음 첨가 현상이 아닙니다. 얘는 무슨 현상이라고 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반모음 화입니다. 그래서
음운 숫자로 따지면 축약에 해당해서 숫자가 줄었는데 요즘은 얘를 뭐로 본다고 했어요? 교체로 본다고 했죠. 왜? 이와 어가 만난 걸 뭐로 바꿨기 때문에 반모음 이 플러스 어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반모음 화에 해당합니다. 그럼 얘는 뭔데? 피어서잖아. 그런데 어를 여로 발음했잖아. 맞죠? 자, 여는 반모음 이 플러스 어니까 어를 반모음 이 플러스 어로 발음했으니까 반모음 이가 첨가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피어서를 피여로 서로 발음하면 얘는 반모음 이가 첨가된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얘는요 피어서 해도 맞는 발음입니다. 이거 허용 발음이야. 그 원칙 발음은 뭘까요? 피어서입니다. 얘는 원칙 발음이야. 발음이 아니고. 자, 그래서 피어서라고 발음해도 되는데 얘는 끊어서 발음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만 빠르게 발음하면 자동적으로 피여서라고 발음이 되거든. 자, 그래서 얘는 허용 발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피어서 다 되고 표서도 됩니다. 근데 표서는 첨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 교체로 가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첨가. 그러면 첨가는 어떠한 상황에서 벌어지는데? 라고 하면은 요 일단은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 그럴 때 뒤에 나오는 애가 어이거나 오일 때, 그럴 때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아니오이 있습니다. 아니오. 얘는요 아니오로 발음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로 발음해도 됩니다. 이로 끝나고 뒤에 아어나 그 다음에 오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 또는 요로 발음하는 게 가능합니다. 개였다, 쉬어라, 학교에, 이런 것들. 교 같은 경우에 반복 이 플러스 오죠. 이오잖아. 이오, 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허용되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대어, 대여, 그 다음에 피어, 피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오, 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반모음 이로 끝나야 돼요.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어가 만나면 어떻게 돼? 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오, 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로 시작하면 얘는 요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은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발음이야.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 거야. 표준 발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얘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로 끝나야 돼. 얘는 2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2로 끝나는 애들이 여로 발음되는 게 가능합니다. 피어, 피여 이런 식으로. 기어, 기여, 대어, 대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모음 첨가다. 그 다음에 아까 사이소리 현상 이야기했고요. 아, 사이소리 현상에서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좀 보자면 이제 예외까지도 좀 봅시다. 예외. 예외는 일단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시옷을 쓰는 예시입니다. 셋빵 미안합니다. 새빵. 그 다음에 곶간, 찻간, 횟수, 숫자 말고 좀 더 있어요. 한 8개, 9개 정도 예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요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입니다. 횟수도 회와 수가 만난 거죠. 숫자도 수와 자가 만난 겁니다.
착간, 묻간, 새빵 얘네들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시옷을 인정합니다. 얘는 전부 뭐냐면 이음절이야. 이음절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새빵은 새빵이거든요. 근데 전새빵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발음은 어떻게 하는데? 전새빵으로 발음합니다. 왜? 합성어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긴 하거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이음절이 아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라서 사이소리 현상이 발음상으로만 일어나고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새빵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음절인데도 이음절 한자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제 사이시옷이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빵은 새빵이고 전새빵은 전새빵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봅시다.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엄매 거기에서 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 단어가 합성될 때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일이 있죠. 자, 비읍 소리가 덧나는 일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어두장군 때문에 생기는데. 히읗이 덧나는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히읗 종성체언 때문에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세 때는 뭐였습니까? 비읍 시옷이었습니다. 요거였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도 중세 때는 히읗 종성체언 때문에 머리하고 사이에 히읗이 이제 히읗 종성체언으로 숨어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다른 단어랑 합성될 때 갑자기 뚝 하고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해에 난 쌀, 해 플러스 쌀이 맞나? 그러면 우리가 얘를 햅쌀이라고 한단 말이야. 햅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데? 과거에 이 어두저음군으로서 비읍을 썼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도 머리 플러스 가락을 붙이면 머리카락이 된단 말이야. 자, 카락이 되는 이유는 뭔데? 머리와 가락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히읗 종성체언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히읗이 뒤에 있는 기억이랑 만나서 머리 플러스 가락 해서 머리카락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중세 국어의 흔적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테니까 좀 기억 안 나겠지만. 자, 하고 나면 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뒤에 여기 실전 문제 뒤에까지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질문거리나 이런 것들은 질문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쌤이 지금 나눠줄 건데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풀고 나서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그렇죠? 자, 불러주는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11번. 자, 그 다음 18번. 그 다음에 21번. 그 다음에 25번. (21, 25)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6번. 그래서 18, 19, 그 다음에 21, 25, 26 이렇게 5문제를 풀어주세요. 풀고 나서 쉬었다가 10시 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